아니, 사람을 지금 뭘로 보는 거예요? 2023년 영국 런던의 히스로 공항. 여기 남편과 함께 세계 여행을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그녀의 여행은 다른 나라로 입국할 때마다 힘겨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심지어 그녀는 공항에서 무척이나 수치스러운 취급까지 당하고 맙니다. 격렬하게 입국 심사관과 싸운 순간 그녀는 한 가지 인생을 바꿀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세계 여행을 끝나고 한국에 돌아가면 무조건 이것부터 고려해 봐야겠어. 대체 그녀가 고려해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벨라루스 여성 율리아 바실레비치 씨의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해외여행을 끝나고 얼마 전 남편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온 율리아 바실레비치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는 20대 초반 한국에 모델 일을 하러 왔다가 이태원에 놀러 갔던 주말 취객으로부터 저를 구해준 남편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미친 듯이 서로에게 빠진 저희는 만난 지 1년이 안 돼서 결혼했고 어느새 결혼 4년 차에 접어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조심스럽게 저에게 한국 국적을 따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한국에서 살아갈 예정이라면 귀화하는 게 더 좋겠다고 말한 거죠. 하지만 그 당시 이미 영주권을 딴 상태였고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귀화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해도 좋으니 벨라루스 국민으로 떳떳하게 살아가고 싶었어요. 남편은 그러나 무척 걱정이 많았습니다. 벨라루스는 민주화 시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나라의 정치적 상황이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벨라루스는 현재 대한민국 외교부가 지정한 출국 권고 국가이며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은 아예 여행 금지 지역입니다. 그 때문에 남편은 무척 불안해했습니다. 전쟁이 계속 장기화되면 러시아의 연맹국인 벨라루스도 전쟁에 참여하게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여성 군인들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고 푸틴은 해외 영주권자의 징병까지 허용한 후였습니다. 벨라루스도 그러지 말란 법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은 제가 한국 국민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남편과 계속 이 문제로 갈등하고 있었고 그러던 중 남편은 독립하여 자기 사업을 꾸리기 위해 회사에 사표를 쓰고 나왔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시작하고 나면 정신없어 바쁘기 때문에 그 전에 저와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3개월 동안 세계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물론 4개월 만에 세계 일주처럼 대부분의 나라를 도는 것은 불가능하고 평소 가고 싶었던 나라들 위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행은 좋았고 행복했지만 중간중간 힘들거나 불쾌해지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입국할 때 심사대에서 일어나는 상황들 때문이었습니다. 친구가 사는 필리핀에 가기 위해 저는 미리 비자를 발급받고 마닐라에 있는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입국 심사관들은 어쩐지 저를 들여보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관광비자가 있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제가 불법 체류가 목적인 사람인 마냥 의심하는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억울하기 그지없었지만 저의 결백함을 증명하기 위해 무려 6시간을 공항에 갇혀 있으면서 수많은 질문에 답하고 온갖 서류들을 통해 제 정보를 제공해야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입국 후 함께 보려고 했던 야외 공연이 있었는데 입국이 늦어져 첫날부터 표도 날리고 엉망이 되어버렸죠. 공항에서 겨우 빠져나온 저는 어딜 돌아다닐 생각도 못하고 피곤한 채로 호텔에서 바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엔 친구네 집을 방문하여 함께 식사하던 중 어제 일에 관해 이야기를 꺼내니 친구 또한 제 말에 무척 공감했습니다. 친구는 회사 일 때문에 출장을 다녀 필리핀의 지역 공항들도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해외 입국이 아닌 필리핀 지역 내를 이동하기 위해 비행기를 타는데도 자기한테 깐깐하게 검사를 하고 심하면 서너 시간 이상씩 잡혀 있다가 미팅에 늦을 뻔한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와 친구는 서로의 처지에 대해 하소연하면서 나라 국력이 약하니 이런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뒤에도 저는 이런 불편한 상황을 계속 겪어야 했습니다. 기가 막히게도 벨라루스의 무비자 입국 국가인 베트남에서조차 저는 비슷한 취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어떤 심사관은 무례하게도 일부러 벨라루스에 살기 싫어서 도망쳐 온 건 아니죠? 시위대였나요? 라는 질문까지 했습니다.
아무리 벨라루스가 언론 탄압이 심하고 정치 상황이 어지럽다지만 선진국도 아닌 베트남 같은 동남아 국가에 도망쳐 온다고요? 반면에 한국인 남편에 대한 대우는 저와는 180도 달랐습니다. 심사대 직원들은 남편의 한국 여권을 보자 질문도 하지 않고 들어가라고 휙휙 보냈습니다. 저한테는 엄격하고 깐깐하기 그지없었던 직원들이 한국인 남편한테는 웃어주고 농담하는 때도 많았죠. 심지어는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독일 공항에서는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독일 공항은 유럽에서도 까다롭기로 유명한 곳인데요. 그날 저희 비행기 승객 중 한 명의 짐에서 약이 검출되어 공항에서 평소보다 철저하게 검사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여권을 보여주자 다른 사람의 짐과는 달리 대충 검사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뒤 형식적인 질문만 몇 개 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세요. 라고 보내더군요. 하지만 뭐니 해도 한국의 힘을 느낀 건 영국에서였습니다. 영국에서는 한국인들은 자동 입국 심사대가 있어 훨씬 간편하게 심사를 받을 수 있더군요. 대면 인터뷰도 하지 않고 여권을 스캔하는 것만으로도 입장하는 것을 보고 저는 너무 부러웠습니다. 남편과 달리 저는 여기서도 어김없이 의심과 신문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너무 심했는데요. 지금까지 별별 의심을 다 받아봤지만 몸을 파는 여자로 의심받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 사람을 대체 뭐로 보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죠. 그러나 출입국 심사관은 눈 하나 깜짝 안 하며 영국은 성매매 비규제 국가라서 이쪽으로도 동유럽 여자들이 몸을 많이 팔러 온다라며 제가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게 수상하다고 했습니다. 남편과 여행을 왔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심사관은 여전히 실눈을 뜨고 남편인 건 맞냐? 포주가 아닌 걸 증명할 수 있냐? 고 물었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저는 한국 영주증을 꺼냈습니다. 한국 여권만 보여주면 당당하게 입장하는 남편이 부러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행 전 챙겨두었던 영주증을 캐리어에서 꺼내 핸드백에 넣어두었거든요. 저는 큰 소리를 치며 당장 보라면서 결혼해서 한국에서 살면서 얻은 영주증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영주권을 얻어 잘 살고 있는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영국에 몸을 팔러 오겠냐고 말했죠. 심사관은 영주증을 떨떠름한 얼굴로 받아들더니 잠깐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5분 뒤 다시 나타난 출입국 심사관은 영주증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한국 영주권자인 줄 몰랐다며 의심해서 미안하다고 했죠. 제가 벨라루스 여권을 내밀었을 때는 그렇게 무시하더니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영주권자라는 사실을 아니 태도가 180도 달라진 거 있죠. 이때 한국의 국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어떤 때보다 더 강하게 실감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4개월간의 여행을 끝내고 돌아온 저는 공항에서 겪은 충격적인 일 덕분에 난생 처음으로 국적을 바꿀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해외여행을 이번만 갈 것도 아니고 나중에 아이와 함께 떠나가거나 부부끼리 여행 다닐 일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이런 상황들을 겪어야 하나 망설여졌죠. 만약 제가 아이 엄마가 되었을 때 영국에서처럼 율락 여성 취급을 당하게 된다면 부모로서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또 아이는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벨라루스의 상황 또한 나날이 좋지 않았습니다. 세계 언론들은 벨라루스와 폴란드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처럼 전쟁을 할 수도 있다고 떠들기 시작했고 실제로 국경 인근에서 군사훈련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칠러 성향의 벨라루스와 발러 성향이 강한 폴란드는 안 그래도 서로 앙숙인 관계였습니다. 특히 폴란드에서는 벨라루스가 러시아와 함께 침공을 할까봐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미국이 벨라루스의 미국인들을 즉시 철수 결정을 내리고 폴란드에게 전투 헬리콥터인 아파치 헬기의 판매를 승인했다는 소식을 듣자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나서서 철수를 촉구하고 무기를 판매하겠다고 선언했을 정도면 전쟁이 코앞까지 왔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는 거니까요. 남편이 걱정하는 것처럼 전쟁이 터지면 누가 전쟁터에 나가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의 주장을 듣기로 했고 현재 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귀화를 해서 한국 국적을 완전히 얻으면 계속 미뤄왔던 아이 계획도 실천에 옮겨볼 예정입니다.
나중에 우리 아이가 태어나 그 아이가 여행을 함께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자라게 되면 당당하게 한국 여권을 내밀 수 있는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한국 국적을 얻지 않으려고 했으나 대한민국의 국가 파워를 실감하고 귀화를 결심한 벨라루스 여성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 클릭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재밌고 감동적인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제보 부탁드립니다.